안녕하세요. 함께 손목에 대해 알아볼 내리사랑 오기, 공민지, 김성한, 이희로입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손목을 구성하는 뼈들을 알아본 후 손목 관절과 움직임, 그리고 손목골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손목 근육들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손목 근육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먼저 손목뼈를 알려드리게 된 공민지입니다. 손목뼈는 총 8개로 먼쪽 줄에 갈고리뼈, 알머리뼈, 작은 마른 뼈와 큰 마른 뼈 4개가 있고 몸쪽 줄에는 콩알뼈, 세모뼈, 반달뼈와 손배뼈 4개가 있어요. 뼈를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손으로 만져도 잘 느껴지지 않아 외우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용어의 첫 부분을 따서 호시탐탐 파트라슈라고 외우며 위치와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호시탐탐 파트라슈. 이제 각 뼈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텐데 호시탐탐 파트라슈라고 쉽게 외우기 위해 먼쪽 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갈고리뼈는 약어 H로 표현해요. 알머리뼈와 반달뼈, 세모뼈와 관절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허리뼈의 바닥 부분과도 관절해요. 갈고리뼈의 갈고리는 손으로 촉진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알머리뼈는 약어 C로 표현해요. 작은 마른 뼈와 손배뼈, 반달뼈, 갈고리뼈와 관절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손허리뼈의 바닥 부분과도 관절해요. 그리고 알머리뼈는 손목뼈 중 가장 크고 중간에 있어 손목 관절의 돌림축이 통과하고 전체 손목 관절과 손에 대한 세로 방향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세 번째 작은 마른 뼈는 약어 T5로 표현해요. 작은 마른 뼈는 큰 마른 뼈와 알머리뼈, 손배뼈와 관절할 뿐만 아니라 둘째 손허리뼈의 바닥 부분과도 관절해요. 네 번째 큰 마른 뼈는 약어 TU로 표현해요. 큰 마른 뼈는 손배뼈와 작은 마른 뼈와 관절해요. 그리고 첫 번째 손허리뼈의 바닥 부분과 안짝 관절로 만나는데요. 이는 엄지의 넓은 가동 범위를 허용한답니다. 이제 멈쪽 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멈쪽 줄의 다섯 번째 콩알뼈는 약어 P로 표현해요. 콩알뼈는 세모뼈 위에 있어 세모뼈와만 관절하며 촉진이 가능해요. 여섯 번째 세모뼈는 약어 TR로 표현해요. 세모뼈는 반달뼈, 갈고리뼈, 콩알뼈와 관절하고 좌뼈와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관절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반달뼈는 약어 L로 표현해요. 반달뼈는 손배뼈, 알머리뼈, 갈고리뼈, 세모뼈와 관절하며 노뼈와 만나 노손목 관절을 형성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손배뼈는 약어 S로 표현해요. 손배뼈는 큰 마른 뼈, 작은 마른 뼈, 알머리뼈, 반달뼈와 관절하며 반달뼈와 같이 노뼈와 만나 노손목 관절을 형성해요. 이로써 손목뼈 8개에 대한 소개가 모두 끝났어요. 아까 알려드린 호시탐탐 파트라슈를 기억한다면 어떤 뼈와 관절하는지도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손목 관절에 대해 알려드리게 된 이희로입니다. 앞서 얘기한 손목 뼈들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손목의 관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몸쪽에 위치한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관절부터 보시면 이름은 노손목 관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관절인데요. 노뼈 쪽 오목한 관절 원방과 반달뼈와 손배뼈가 만나 타원 관절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손목 관절의 접촉 면적은 손목이 부분적으로 펴되고 약간
좌쪽 방향으로 치우침되었을 때 가장 크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위치일 때 최대로 무언가를 쥐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관절은 손목뼈 중간 관절입니다. 손목뼈의 먼쪽 줄과 몸쪽 줄 사이에 형성된 관절로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가 이루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관절면에 알머리뼈 머리가 꼭 맞도록 형성되어 있는 절구관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관절은 손목뼈 사이 관절입니다. 각각의 뼈들 사이에 형성된 관절로 총 1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면은 평평한 것부터 두드러지게 볼록하거나 오목한 것까지 다양하며 다른 관절에 비해 움직임은 비교적 작지만 정상적인 손목 운동과 손의 미세한 자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상면 내에서 굽힘과 펴이 일어납니다. 편보다 굽힘이 더 크게 일어나는 이유는 오른쪽 그림처럼 노뼈의 먼쪽 관절면이 바닥 쪽 방향에서 약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바닥 쪽 기울임이라는 것 때문에 편보다 굽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 끝 범위는 손바닥 쪽 인대들의 뻣뻣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한이 됩니다. 이마면 내에서는 노쪽 치우침과 좌쪽 치우침이 일어납니다. 좌쪽 치우침이 노쪽 치우침보다 범위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노뼈 먼쪽 끝 부위가 좌쪽으로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좌쪽 기울임으로 인해 좌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고 노쪽 치우침 시 손목뼈의 가쪽 면이 노뼈의 붓돌기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한되어 노뼈보다는 좌쪽으로 치우침 범위가 더 크게 됩니다. 노뼈의 모양으로 인해 손목의 움직임 방향이 특정한 방향으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손목의 근육을 배우기 전에 손목의 또 중요한 구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손목굴입니다. 손목굴은 콩알뼈와 갈고리뼈 갈고리, 큰 마름뼈 결절, 손배뼈 결절이 이루는 오목한 면과 가로 손목 인대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정중신경과 손가락 굽힘근의 힘줄을 위한 통로로 역할을 합니다. 또 가로 손목 인대는 손 안에 많은 근육들과 손목 굽힘근 중의 하나인 긴 손바닥근의 부착점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손목 관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손목 근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근육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목의 평근과 손목의 굽힘근으로 나누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목 평근들의 구성입니다. 손목 평근은 총 4갈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지 쪽부터 긴 노쪽 손목 평근, 짧은 노쪽 손목 평근, 손가락 평근, 좌측 손가락 평근 순으로 위치합니다. 다음은 손목 평근의 부착 부위입니다. 몸쪽 부착 부위는 모두 위팔뼈, 가쪽 윤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먼쪽 부착 부위는 긴 노쪽 손목 평근부터 둘째 손허리뼈, 짧은 노쪽 손목 평근은 셋째 손허리뼈, 손가락 평근은 4개의 손가락 힘줄, 좌측 손목 평근은 5번째 손허리뼈에 각각 부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손목 굽힘근의 구성입니다. 굽힘근도 총 4갈래로 구성되며 엄지 쪽부터 노쪽 손목 굽힘근, 긴 손바닥근, 얕은 손가락 굽힘근, 좌쪽 손목 굽힘근 순으로 위치합니다. 부착 부위입니다. 몸쪽 부착 부위는 모든 근육이 동일하게 위팔뼈 안쪽 윤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먼쪽 부착 부위는 노쪽 굽힘근부터 둘째 손허리뼈, 긴 손바닥근은 가로 손목인데 얕은 손가락 굽힘근은 4개의 중간 손가락 마디, 좌쪽 손목 굽힘근은 5번째 손허리뼈에 각각 부착하게 됩니다. 손목 근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평근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목 평근의 몸쪽 부착 부위는 모두 위팔뼈 가쪽 윤기입니다. 먼쪽 부착 부위는 긴 노쪽 손목 평근부터 둘째 손허리뼈, 짧은 노쪽 손목 평근은 셋째 손허리뼈, 손가락 평근은 4개의 손가락 힘줄에 각각 부착이 되고 좌쪽 손목 평근은 5번째 손허리뼈로 이어집니다. 손목 평근의 부착 부위를 외울 때 조금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가쪽 위팔 융기부터 둘째 손 허리뼈까지 가장 먼 거리에 부착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름에 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긴 노쪽 손목 편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둘째 손 허리뼈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거리인 셋째 손 허리뼈에 붙는 근육은 짧은 노쪽 손목 편근이라고 외우면 좋습니다. 또 4개의 손가락에 다 붙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가락 편근이고, 가장 좌쪽에 위치하여 좌쪽 손목 편근이라고 근육 이름과 연관지어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목 굽힘근입니다. 손목 굽힘근의 몸쪽 부착 위치는 모두 위팔뼈 안쪽 융기에 부착되어 내려옵니다. 먼쪽 부착 위치는 노쪽 손목 굽힘근부터 둘째, 셋째 손 허리뼈, 긴 손바닥근은 가로 손목인대에 부착하여 손바닥 널 힘줄로 이어지고, 얇은 손가락 굽힘근은 4개의 중간 손가락 마디에 붙고, 좌쪽 손목 굽힘근은 5번째 손 허리뼈로 이어집니다. 손목 굽힘근은 어떻게 외워야 더 쉽게 외울지 편근에 비해 쉽게 떠오르지가 않았는데요. PPT에 있는 그림과 근육의 이름을 겹쳐가며 연관지어 외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 좋은 암기 방법이 생각나신 학우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어떠셨나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앞으로 호시탐탐 파트러쉬는 절대 못 잊으시겠죠? 미흡한 내용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